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된 방음 터널을 정비하라 행정명령을 내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화재 터널 사고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기 과천시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 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화재의 규모도 크고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소방당국은 경보령을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정도의 큰 화재였습니다. 예,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고요. 그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는데 불에 취약했던 소재를 썼다. 이게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방음 터널은 알루미늄 철골 구조의 아크릴 일종인 폴리메탈크릴산 메틸 소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플라스틱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때문에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방음 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이 확산이 됐습니다. 예. 즉 방음을 위한 플라스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불에 타는 소재를 가연성 자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고였고 특히나 이제 터널이니까 여기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과천시 터널의 불 역시요.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터널 840m 중 600m를 다 태웠습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방음 터널을 설계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예측된 사고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고요. 예. 실제로 전문가들은 방음 터널의 소재를 강화유리 등 불연 소재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똑같은 재앙은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혹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불연자재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 어쩌면 당연한 기준이지만 사실 경기도 과천시 화재 터널 사고 이전에는 이 방음 터널의 경우에는 일반 터널과 달리 방음 터널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을 하자 전수조사를 거쳐서 긴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요. 예. 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도로 방음 시설 화재 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터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일반 터널하고 방음 터널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터널 같은 경우에는 기준도 있고요. 관리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방음 터널은 어디에 좀 속하지 않아서 이 사고 이전까지는 사실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일반인으로서는 좀 납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사실 방음 터널 화재 안전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을 좀 보면요. 이 도로 설계 편람에는 1999년 제정 당시 규정된 방음판의 재질 기준이 2012년에 개정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2년에 이 사고 당시 사용했던 소재 PMA라고 불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높은 화재 위험성을 보고했고요. 2016년에도 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이 소재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2016년에 도로터널 방제 시설과 관리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터널 내 방제시설 설치 규정이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공백 상태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공백 상태에 지어진 것이 바로 과천 터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더욱 2012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공백 사이죠. 예. 이 시기에 설치된 방음 터널에 대한 관리 점검의 필요성이 크다고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 터널 같은 경우에도 국토안전관리원 기준으로도 터널에 그동안 해당되어 있지 않아서요. 시설물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방음 터널이 일반적으로 이제 도심 안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현재 광주만 봐도요, 이제 도심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10개의 방음 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음 터널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불이 붙을 경우 목재에 비해서 4배가량 많은 열을 배출해서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현재는 바뀌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재정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왜 보면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방음 터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는지를 좀 보면요. 사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화 유리에 비해서 플라스틱 소재가 싸기 때문에 그 당시 공백 상태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주뿐만 네. 아니라 전국에서요. 이 최근 도서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이러한 터널들이 많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고요. 광주 역시 이런 것이 10개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주 도심안에 방음 터널이 10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곳의 지금 개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된 방음 터널을 정비하라라고 한 지 2년이 되었지만요. 사실 이게 정비되지 않은 곳이 전국에 10개나 되는데요. 그중 5곳이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광주 광산구 을 민형배 의원은 방음터널 화재 예방 안전 강화를 위해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광주시는 하루빨리 개선 사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민형배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 이듬해 2023년 2월에 방음 터널 재료의 방음 소재화 및 내부 방향 정보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여보자 방음 터널에 그런 그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법을 바꿈으로 해서 방음 터널에 불연 소재를 채하도록 하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 광주시가 화재 취약 방음 터널 패널 교체가 좀 지지부진해요. 광주의 경우에는 제2 경인고속도로 사고가 2년이 지났는데 방음 터널을 한 곳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방음 터널이 전국에 10곳이 있는데 그중에 5곳이 광주예요. 이게 아마 설계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거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게 잘 안 된 게 아마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정부가 특별수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불이 나면은 이제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곳이 방음 터널이기 때문에 개선된 기준에 맞는 방음 터널 공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광주는 2년 동안 단 한 곳도 설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인데요. 이렇게 놔두고 있을수록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터널 화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투명 방음판의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임병진 녹색환경보전협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방음 터널의 구조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 심각한 환경 문제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예. 도로나 철도 등 소음의 발생원에 대한 방음 대책이 하나로 소음원 자체를 덮어 소음의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소음 대책입니다. 또한 소음의 차단뿐 아니라 매연, 분진 등의 차단도 동시에 가능하며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 많이 사용하는 소음 대책의 일환입니다. 일단은 이 터널 자체는 구조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화재에 있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하는 건데 PMA라는 소재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 뭡니까? PMMA는 이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연성 아크릴 소재로요. 예. 화재 발생 시 잘 타고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아마도 예산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 방음 터널은 그 지금 PMMA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제일 이제 유리한 게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 예. 예, 다른 제품보다 한 10에서 20% 가량 좀 그 비용이 이제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이 소재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규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국토부가 22년도 12월 달에 그 과천의 과련 고가교 방음 터널 화재가 나고 나서 예, 이제 그 긴급히 방음 터널에 대한 화재 안전성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소방방재청이 화재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소재만 방음터널과 방음벽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국토부가 관리하는 대상은 PMME 소재를 적용한 방음터널은 기준에 부합하는 소재로 대부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예. 단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현재 진행 중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PMA를 어떤 소재로 바꿔야 합니까? 방음터널에 적용 가능한 화재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소재는 현재 PC라 해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나 유리를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를 교체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꽤 들어가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광주는 아직 교체가 상당히 늦고 있네요. 다른 네네. 타 시도에 비해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사업들은 이제 보통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상대적으로 조기에 완료를 했으나 예.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확보가 어렵고요. 근데 그런 관계로 이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확보야 전국의 어느 시도나 비슷한 상황일 텐데 네네. 10곳 가운데 5곳이 광주에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네. 많이 늦어지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네네. 국토부의 방음터널 교체 대책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복구비 등 긴급 예산 편성이 돼서 지자체에 지원이 된다면 지자체도 신속한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체가 늦는 것을 전부 다 예산 탓만 하는 것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특히 지방 쪽은 예산 자체가 없죠.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나가면 비용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2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진 녹색환경보존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광주시는 현재 5곳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 한 곳도 개선되지 못했지만 설계 정도까지는 마무리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광역시 도로과 유헌호 도로관리팀장에게 자세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교체할 대상이 총 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진월 방음터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11호만 가지고는 다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국가에 특교세, 특별도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반영이 되면 단여 사업비는 10일을 투입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내년 중에는 다 착공하고 일부는 또 완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설물들이 이순환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게 5분의 3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무진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도들이 전부 다 이제 왕복 6차선으로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가 넓고 또 이렇게 시설 규모들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구조들이 좀 더 접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시설 점검은 이제 설계 전후 과정에 시설 점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사실 광주시의 좀 입장을 좀 보면요. 다른 타 도시에 비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 구간이 좀 길고요. 또한 타 도시는 보통 50억 정도가 예산인데 광주의 경우는 200원이 넘는 거금이 필요해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가 중간에 끊긴 겁니까? 네, 중간에 끊겼고요. 네. 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광주시만 예산이 더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요. 광주시의 도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아파트 주택 비율이 81.7%에 달하는 아파트 도시 영향이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인데요. 이 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등 도로가에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방음 터널의 수가 길어지고 많아졌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 부족으로
방음 터널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 뭐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진월과 풍암, 우산, 또 광암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재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진월 방음 터널에 투입할 예산 84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고요. 또한 지난 10월에는 풍암, 우산, 방음 터널에 쓰일 예산 102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정부 지자체 모두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시민들의 화재는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터널에서의 화재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를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단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미뤄두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책임자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전에 더욱더 필요한 건 바로 사고를 막는 예방책일 겁니다. 예,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